지금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나요? 열심히 해봤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지고 계신다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최적의 키토제닉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인정받은 카나모리식 다이어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이 책을 3단계로 구성해서 핵심 내용을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탄고지 식단이 살을 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찌는 원인은 당질에 있다고 보는데요. 당질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당의 농도인 혈당치를 낮추는 작용을 하며 다양한 세포에 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혈액 속이나 체내에 당질이 많이 있는 상태라면 이것들이 지방세포로 보내져서 체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에서는 당질을 완전히 차단하여 인슐린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살이 찌는 메커니즘을 봉쇄하는 것인데요. 지방을 메인으로 하여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지방은 인슐린을 분비시키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한 지방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지방과 조합된 식사가 살이 더 잘 빠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살코기나 기름진 생선, 계란 등을 주식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질을 빼면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하지만 지방 또한 포도당 신생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체지방을 아주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케톤체 물질이 생성되어서 뇌의 에너지로 더욱 쉽게 쓰일 수가 있어서 음식을 먹지 않아서 머리가 잘 돌지 않는 상태를 방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탄고지로 살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렸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저탄고지를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처럼 효과적이라고 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열심히 식사 제한도 했는데 너무 괴로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카나모리상이 말하는 살이 안 빠지는 원인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만성염증 때문인데요. 만성염증이 있게 되면 에너지를 대사하는 데 필요한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만성염증이란 치주질환이나 아토피, 류마티스 질환 등을 말하는데요. 만성염증이 있게 되면 활성산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비타민C가 과다하게 사용돼서 먹은 것을 대사하기 위해 필요한 비타민이 오히려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살을 빼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흡연자는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비타민C가 필요하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에너지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감칠맛 조미료에 들어있는 글루탐산 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글루탐산 나트륨을 먹게 되면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식욕을 담당하는 뇌에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을 방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 때 드시는 식사 대용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육포 등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역시 다이어트에는 가공식품을 피하시는 것이 무조건 옳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 균형이 맞지 않는 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오메가 밸런스가 뭐냐 하면 오메가6 지방산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함유한 기름을 섭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살이 잘 안 빠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이러한 염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등어나 꽁치 등의 기름진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반면에 마요네즈 등은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성 오메가만을 중심으로 섭취해버리시게 되면 살을 빼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카나모리식 다이어트 식사법을 3단계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카나모리식 다이어트에서는 살을 빼기 위한 준비로 여러분들 식단에서 화학조미료나 식물성 오일, 밀가루나 가공식품, 파스타, 소바 등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질을 최대한 배제하고 글루탐산 나트륨이 포함된 음식을 치워버리는 것인데요. 대신에 여러분의 식단에 어간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액젓과 비슷한 소스입니다. 비타민C 파우더, MCT 오일, 목초먹인 버터, 동물성 생크림을 추천하고 있네요. 어간장에는 칼슘산과 마그네슘, 칼륨 등의 함량이 많아서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MCT 오일은 중수의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케톤체 생성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홍차에 15g에서 20g 정도를 넣고 마시는 것을 이 책에서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시게 될 텐데요. 우선 1단계로는 키토제닉이 되자입니다. 키토제닉 상태를 만들게 되면 당질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효율적으로 체지방을 감량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다이어트 중간에 당질 제한을 하게 되면 지방뿐만이 아니라 근육을 분해해서 몸의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당질 섭취량을 최대한 제로에 가깝게 시작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쌀밥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주식은 국이나 고등어 통조림, 계란 등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보충제로 영양을 보충하고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요. 먹는 것을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충제의 섭취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섭취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섭취량에 대해서 이 책에선 다루고 있지 않나 가급적이면 고함량이 포함된 영양제를 먹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하루에 1.5끼를 드시는 건데요. 저자가 추천하는 베스트 식사 패턴은 아침에는 생크림과 MCT 오일을 넣은 홍차를 마시고 점심에는 소고기 스프 정도를 가볍게 마시고 밤에는 고등어 계란볶음 등을 먹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질을 섭취하게 되면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을 분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들게 되면 몸의 오토파지 기능과 오래된 세포를 새롭게 하는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배부르게 먹으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한 가지 색깔의 단백질만을 먹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즉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육류인 붉은색 고기류와 가금류나 생선과 같은 흰색 고기류를 분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도 어느 정도 인슐린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저녁 식사에는 고등어와 계란과 같이 단백질을 섭취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지방이 부족하지 않도록 붉은색 고기류나 다른 지방류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최적의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카나모리식으로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